44페이지입니다. 142, 143, 144페이지 볼게요. 엑셀의 첫 시간 들어갈 거예요. 준비됐나요? 이게 엑셀이 조금 짧아요, 선생님 수업 자체가. 근데 저희 요거 엑셀은 5일 정도 진행을,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블로그 진행할 겁니다. 바탕화면에서 엑셀 2016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새 프레젠테이션 눌러주세요. 했나요? 새 통합 문서 눌러줄게요. 죄송해요. 새만 보고.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초록 색깔의 통합 문서 1이라고 써진 프로그램이 열릴 거예요. 새 통합 문서. 됐나요?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값을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래프나, 그러니까 차트나 도형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쪽에,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요 최근에 그 펀딩 같은 걸 했었는데, 무슨 펀딩이었냐면 엑셀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그 엑셀 게임을 펀딩을 했었어요.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그게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엑셀 가지고 게임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이제 ERP라고 들어보셨죠? ERP가 뭐냐면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서 값을 입력을 하면 최종 결과값까지 딱 도출해내주는 프로그램이 ERP예요. 근데 이 엑셀을 가지고 그 ERP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 계속 뭐가 새로 생기고 할 수 있는 응용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요거를 엑셀을 배운다고 이제 엑셀을 여기서 배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배워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아직도 공부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엑셀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조금 어렵고.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면 왜 엑셀을 사람들이 다 배워야 되냐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엑셀 기반인 게 굉장히 많아요. 엑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 틀을 엑셀을 가지고 착안해서 틀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은 좀 잘 다루시는 게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화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교재 144페이지입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면 통합문서 1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 통합문서 1은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저장 버튼과 되돌리기와 다시 실행 있는 이 부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저희가 되돌리기 다시 실행 외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추가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아래쪽에 보면 파일이라고 있죠. 이 파일 부분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파일 탭.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 아니에요? 그죠? 파퍼에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모양이. 이게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거의 비슷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 이름들도 거의 비슷하고. 차이는 요거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파일 옆에 보면 홈부터 개발 도구까지 있죠? 요거를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역시 파워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이 리본 메뉴에 글자를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그림이 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선생님. 눌렀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좀 모양이 다르죠? 파퍼랑 좀 모양이 많이 다르죠? 기능들이 원체 많아서 눌러보시면 엄청 다양한 기능들이 뜰 건데 이 중에서 저희가 수업하면서 다뤄볼 아이는 홈이랑 삽입이랑 페이지 레이아웃이랑 수식 그리고 데이터 그러니까 조금씩 할 건데 이제 많이 해봐도 이제 수식 홈 삽입 수식 데이터 정도만 거의 다뤄볼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할 수도 없어요. 나도 잘 몰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에 보면은 저는 지금 I6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A1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여기 자리를 이름 상자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5번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 자, 이름 상자는 왜 이름 상자라고 하냐면 셀에 이름을 표시한다 해서 이름 상자예요. 뭘 표시한다고? 셀 이름을 표시해요. 자, 셀은 그럼 뭐냐? 지금 여기 표가 그려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거를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워크시트. 자, 이 워크시트, 워크가 한국어로 일이거든요. 일. 일하는 바닥이다. 일하는 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워크시트를 보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표로 이루어져 있죠. 표에 요 한 칸을 셀이라고 해요. 요 한 칸을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엑셀인 거예요. 표로 이루어져 있는 문서라서. 그리고 앞쪽에 액이란 뜻이 뭐 엑설런트 뭐 이런 뜻이래. 최고, 여러 개, 다양하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대. 자, 어쨌든 이 워크시트에 요 한 칸을 셀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초록색 테두리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죠? 이 초록색 테두리의 이름 너무 중요합니다.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셀 포인터. 자, 이 셀 포인터라고 불리는 요 초록 색깔 테두리는 한 엑셀의 커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우리 짝대기에 깜빡깜빡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요게 이게 엑셀의 커서예요.
자, 그리고 이 셀 포인터가 있는 자리에 이름이 써지는 게 이름 상자예요. 자,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 이름 상자의 셀 이름이 바뀌죠. 셀 포인터 이동하면서.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름 상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클릭하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이름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셀의 이름을 알 수 있냐? 위에 상단에 보면 ABCD 써져 있는 거 보이나요? 여기를 열 머리글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1, 2, 3, 4, 5, 6, 7, 8 숫자 써져 있는 부분을 행머리글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게 열과 행이 만나서 한 칸의 셀이 되는 거잖아요. 열과 행의 번호를 붙여서 불러주면 그게 셀 이름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아이고. 요거의 이름 뭘까요? A열의 2번 행이니까 A2죠. 그죠? A열의 2번 행이니까. 맞아요? 자, 요거는 이름 뭘까요? 2열의 2번 행이니까 22. 요거는요? B열의 7번 행이니까 B7. 마지막 요거는 C2, C2 같은 말. 저는 그냥 한국어로 할 거예요. C2라고. 잠깐만요. 살짝 문만 열어놓읍시다. 에어컨 틀고 문 열어놔야지.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냐. 이 셀 이름을 선생님 제가 수업을 할 때 A2부터 G2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셀 이름을 꼭 파악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요 엑셀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요거 있죠. 긴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제가 아까 엑셀 설명하면서 요거는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식을 넣어서 계산을 한다고. 그래서 이 수식 입력줄은 계산한 식을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자, 표에는 지금 둘 다 100이라는 값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보기에는 둘 다 100이죠. 근데 하나는 그냥 숫자 100을 입력을 한 거고 이렇게 또 하나는 50 더하기 50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쇄가 될 때는 수식이 아닌 이 입력된 셀에 보이는 값이 그대로 되고요. 이게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썼는지 구분할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한테 만들어라라고 잘 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만들어진 걸 수정하라 얘기하지. 근데 이게 수정을 할 때 보면 수식에 들어가져 있는데 본인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회사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수식 입력줄을 보고 아 얘는 계산식으로 내가 넣었구나 또는 내가 이 사람이 그냥 입력을 했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수정하는 거를 원하지 다시 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웬만한 회사는. 그래서 수식 입력줄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은 시트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시트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시트 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네, 우리는 작업하는 창을 워크시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워크시트를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엑셀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 더하기를 이용해서 시트를 더 추가하는 게 가능하고요. 좀 이따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시트랑 시트를 서로 연결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워크시트의 창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우리 선생님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있어요? 마우스 휠 아래로 굴려볼까요? 그럼 계속 줄죠. 아래쪽으로 16,000, 1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개. 오른쪽으로 16,000개 정도의 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창이 엄청 큰데 그 와중에 이런 시트를 여러 개도 추가할 수 있다고. 저장을 할 때는 하나의 문서에 같이 저장돼요. 모든 워크시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계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장부나 가계부 같은 거를 만들 때 많이 쓰는데 이 한 개의 문서에 워크시트를 12개를 추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한 1년짜리를 하나의 문서에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이때 한글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려면 페이지를 아래쪽에다 쭉쭉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얘는 시트 1에다가 1월달 거, 시트 2에다가 2월달 거, 시트 3에다가 3월달 거 해서 다 따로따로 탭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대신 시트끼리도 연결할 수 있어 저널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시트 2에서 계산도 가능하고 이런 게 가능한 프로그램이 엑셀이에요. 사람들이 다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재밌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처음엔 좀 어려워서 짜증나는데 재밌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시트를 옮겨 다니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가능한 게 요 워크시트. 워크시트 아니고 시트 탭.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탭의 오른쪽에 보면 이동막대가 옆으로도 하나 있죠? 얘가 옆으로도 훨씬 넘어갈 수 있어서 그런 거고, 아까 줄여봤잖아요. 여기 이동막대가 여기도 하나 있어요.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줄의 이 부분. 여기를 상황선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이 상황선을 통해서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가 가능한데, 선생님, 우리 확대 축소 단축키 배웠는데, 뭐였을까요? 컨트롤이랑 마우스 휠을 이용하면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다. 굳이 이거 누르지 않고 컨트롤과 휠을 사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선생님 꼭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요거 이름 상자. 두 번째, 수식 표식, 수식 입력줄. 왜 이러니? 수식 입력줄. 세 번째, 셀 포인터. 요 초록 색깔 테두리의 셀 포인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거 열 머리글, 숫자 행 머리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시트 탭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6번, 7번, 8번, 9번, 11번. 됐나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교재는 150페이지입니다. 자, 입력을 하기 전에 선생님, 엑셀이 다른 프로그램이라 입력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거를 먼저 입력하기 전에 입력하는 것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A1셀에다가 글자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셀 포인터를 여기에다 클릭해서 옮겨주세요. 초록 색깔 테두리가 셀 포인터예요. A1셀로 옮겨졌나요? 그 다음에 혹시 더워요, 선생님? 그거 선풍기 내리셔요. 혹시 닿으시면 선풍기 내려서 하셔도 돼요.
자, A1셀에다 클릭했나요? 그 다음에 우리 글자를 쓸 건데 안녕하세요라고 쓰죠. 안녕하세요. 글씨를 쓰면은 커서가 생깁니다. 쓰는 도중.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셀 포인터가 아래로 내려와요. 내려왔나요? 자, 우리 저기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표를 만들어가지고 엔터를 치면 다음 칸으로 내려오나요? 내려왔었나요, 그동안? 안 내려왔죠. 엑셀은 내려와. 그러니까 한글이랑 파워포인트에서 표를 만들고 셀에다가 글씨를 쓰고 엔터를 누르면 그냥 그 셀에서 줄이 내려오죠. 그 셀 안에서 줄만 내려오지. 근데 지금 엑셀은 엔터를 쳤을 때 다음 셀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는 셀 포인터를 이동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마우스 빼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해서 또 하나는 엔터키 이용해서 마지막 하나가 탭키를 이용해서 방향키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이용해서 왔다 갔다 위아래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엔터키는 아래로만 내려갑니다.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오케이? 자, 우리 A 2셀에다가 셀 포인터 다시 옮겨줄게요, 선생님. A 2셀에다가 셀 포인터 다시 옮겨줄게요. 클릭을 하셔도 되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가셔도 됩니다. 되어 있나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써줄게요. 자,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쓰셨나요? 자, 그리고 키보드에서 탭키 눌러볼게요. 했나요? 자, 그러면 그 B 이 셀로 셀 포인터가 넘어가죠? 여기에다가 정말요라고 써줄게요. 정말요? 요? 정말 반갑냐? 그리고 엔터 한번 칩니다. 자, 엑셀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지금 우리 B2에다가 쓰고 엔터하면 A3으로 넘어오죠? 안 넘어오셨다면 아마 그 전에 다른 셀에다 클릭해서 그럴 거예요. 뭐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꼭 마무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엔터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선생님 우리 A 이 셀에다가 분명히 만나서 반가워요를 다 썼죠. 근데 가워요 어디 갔어요? 지워졌어요? 숨은 거예요, 숨은 거. 이게 A 이 셀에다가 글씨를 썼을 때 얘가 넘어갔었잖아요. 다음 옆으로. 근데 엑셀은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다 A 이 셀에 다 써집니다. 그냥. 그리고 B 셀에 채워지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려지게 돼요. 다시 말해 글자가 지워졌다 안 지워졌다? 안 지워졌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좁을 경우에 셀이 좁을 경우에 이 칸만 넓히면 되죠. 엑셀은 그렇지 않아요. 단체로 넓혀야 돼요.
어디 가서? 열 머리글에 가서. 요거 이름 뭐라 한다고요? 응, 열 머리글에 A랑 B 사이 선 있죠? 여기다 마우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양쪽 화살표로 바뀌어요. 바뀌나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오른쪽으로 드래그. 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끄는 거 드래그. 그런가요? 자, 이런 식으로 열의 넓이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요것만 넓어진 게 아니고 얘도 같이 넓어졌죠? 이렇게 단체로 넓히셔야 된다고. 요거 한 칸만 넓히는 방법이 애초에 없어요. 오케이?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A3셀에다가 숫자를 한번 써볼 거거든요. 여기다가 100이라고 쓰고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 엔터를 안 치면 다른 기능이 먹지가 않아서 꼭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엔터 했나요? 자, 그러면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가 오른쪽으로 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오른쪽 정렬 한 적 있나요? 아니, 없죠.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숫자 썼더니. 이거는 엑셀의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랑 숫자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래요. 숫자는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하고 숫자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글자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왼쪽 정렬이 기본이고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예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A4에다가 100원이라고 써줄게요. 100원. 원까지 쓰세요. 100원 쓰고 엔터. 그럼 안 가죠? 자, 100원이라고 쓰고 우리가 엔터를 했을 때 얘가 가만히 있네요. 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유는 뒤에다 글자 썼기 때문이에요. 숫자일 경우에는 뒤에다 글자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엑셀은 텍스트로 봐요. 그래서 숫자와 글자를 합쳐놓고 쓰는 거 절대 아니고 무조건 숫자만 쓰셔야 되고 대신 엑셀에 있는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 홈에 가서 보면 그냥 보기만 하셔도 돼요. 홈에 가서 보면 중간에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숫자에 뭐 천단위자 구분심표라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숫자 뒤에다 글자를 쓰고 싶다던가 이런 거를 넣어주는 서식 종류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는 거는 이렇게 100원이라 보이는데 여기 수식 입력줄에는 숫자 100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자세한 설명은 뒤에 가서 할게요. 지금 이해가 안 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5에다가 우리 뭐 써볼 거냐면 날짜를 써볼 거예요. 2024 오늘 며칠이죠? 8월 29일인가요? 빼기 08 빼기 29 이렇게 씁니다. 됐나요? 2024 0829 하고 엔터를 치면 날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로 보거든요. 자,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하고 클릭했나요? 엔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클릭을 하면 위에 메뉴 홈 아까 얘기했던 표시 형식에 보면 이렇게 날짜라고 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는 일반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날짜라고 나오죠. 지금처럼 요것처럼 엑셀이 생각하는 날짜의 형식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이에요. 요건 엑셀의 규칙. 날짜는 무조건 요렇게 써라. 이게 규칙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몇 가지 더 있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우리는 생각보다 날짜 쓸 일이 많으니까. 다음처럼 이렇게 써볼까요? 2008/29. A6에다가 08/29. 자, 그리고 엔터. 눌러주면 어때요? 08월 29일로 바뀌는 거 보이나요? 이것도 역시 등록되어 있는 규칙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처럼 쓰면 이렇게 변화라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A6셀에다가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했어요. 자, 그리고 수식 입력줄을 보면 위에랑 똑같이 써져 있죠. 2023-08이고 날짜의 형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은 무조건 규칙은 날짜는 이렇게 입력해라 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A7 날짜 썼고 숫자 썼고 이번에는 글자. 자, 우리 A7에다가 감자라고 써볼게요. 감자, 고구마, 토마토 앞으로 엄청 나올 거야. 감자 쓰고 엔터 해주세요. 엔터까지 해주세요. 꼭. 자, 감자 지금 썼죠? 근데 나는 A7에다가 감자를 쓸 게 아니고 토마토를 썼어야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엑셀은 수정할 때 수정하고 싶은 셀을 그냥 클릭을 하고 지울 필요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토마토를 씁니다. 백스페이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토마토. 자, 이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백스페이스를 안 하니까 셀을 잘못 선택해서 그냥 쓰면 다 지워져. 그러니까 셀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키보드만 보고 쓰다가 자료 다 날라가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A8에다가 클릭 되어 있으시죠? 근데 자, 여기 A8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써줄게요. 선생님 일부러 오타낸 거예요. 단사직업전문학교 일부러 오타낸 겁니다. 오타내서 쓰세요. 됐나요? 자, 이 단사 직업전문학교, 우리는 다산인데 오타를 일부러 낸 겁니다. 자, 만약에 다음처럼 조금만 오타가 났다면 요것만 좀 수정하고 싶잖아요. 요것처럼 다 지워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수정하고 싶은 셀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셀에다가 더블 클릭 따닥 할까요? 그러면 없던 커서가 생겨요. 더블 클릭. 그죠? 자, 그리고 커서의 위치를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키보드 방향키 이용해서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글자 뒤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평소처럼 백스페이스로 지운 뒤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때는 마무리로 방향키가 안 돼요. 꼭 엔터 치셔야 돼요. 수정이 끝난 뒤에는 꼭 뭘 하라고? 지금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마무리를 안 하면 기능이 안 들어가요, 얘가. 그래서 뭔가 안 돼? 그럼 일단 엔터를 치고 보세요. 됐나요? 자, 그리고 지금 더블 클릭 습관 좀 많으시죠? 엑셀이 더블 클릭을 하면 셀 수정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다음처럼 이렇게 입력에 수정으로 넘어가서 입력 중에는 다른 기능이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상태로 해놓고 다른 기능을 넣으면 그냥 꺼지는 버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의 약간의 습관을 좀 빼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수정하는 것까지 다 배웠는데 완벽히 지우고 싶다. 엑셀에서는 완벽히 지우고 싶다 할 때는 딜리트 키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키? 키보드에 딜리트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요 6개 뭉쳐져 있는 거에 앞에 보세요, 선생님. 쳐봐요, 쳐. 요게 딜리트예요. 방향키 바로 위에 왼쪽에 있는 거. 네. 자, 우리 안녕하세요라는 글씨를 지워볼게요. 내가 지우고 싶은 셀을 클릭을 하고 델리트를 눌러주면 지워져요. 그런가요? 자, 블럭도 잡아볼 거거든요. 엑셀의 블럭이 좀 신기합니다. 자, 우리는 A2부터 B8까지 블럭 잡을 거예요. 요렇게 드래그. 앞에서 뒤로 잡으시면 돼요, 엑셀은. 아래서 뒤에보다는. 자, 블럭을 잡으면 A2 셀이 무슨 색이에요, 선생님? 흰색이죠?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 흰색이죠? 나머지는 다 회색인데 엑셀은 처음에 클릭한 셀의 색깔은 흰색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블럭이 잡힌 거예요. 안 잡힌 게 아니고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블럭을 보고 싶다면 바깥쪽에 보면 셀 포인터, 요 초록 색깔 테두리 있죠? 요 초록 색깔 테두리를 가지고 블럭을 잡았다 안 잡았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싹 지워지죠? 블럭 안에 있는 거. 이거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셀 하나만 지워지세요. 그러니까 꼭 딜리트로 눌러서 지우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